예,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울산광역시 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전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상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덥던 날씨도 벌써 선선해졌습니다. 여름 끝 가을의 시작입니다.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가 덮쳤고 태풍도 휩쓸고 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울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태풍 내습이 빈번한 시기인 만큼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민선 8기 2년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지난 1년차에 알찬 성과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시민과 울산을 위해 헌신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는 낭보가 잇따랐습니다. 2차전지 특화산업단지에 선정된 데 이어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함으로써 수소 트랩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은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산업이며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수소 트랩은 수소 산업 선도도시로서 울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주력 산업과 함께 신성장 동력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 전략에 따라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새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도 막이 올랐습니다. 긴축 재정으로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시를 중심으로 지역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되어 합심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저와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름 방학을 끝내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가 학생들에겐 꿈과 희망을, 선생님에겐 보람과 긍지를 안겨주는 참된 교육 현장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부당한 민원과 압박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교권 확립을 올곧게 세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은 물론 어려운 이웃들도 명절의 넉넉함과 푸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는 세 번째 추가경제 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하고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다루게 됩니다.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의 건성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 과정을 방침하기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님들과 울산시의회 의정 모니터단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부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권순영 의원님, 홍유준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권순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권순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 선생님 교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7월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실에서 세상을 등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교육계 전반의 교권 침해 심각성과 교권 회복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 의회에서는 작년 12월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동참하여 교권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교육부에 전달하였고, 서면 질문, 간담회 행정감사와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하여 교권 회복을 위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해 왔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작년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올 8월
교권 확립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 교원 학생 생활 지도 고시, 그리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도 교원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지난 24일 긴급 추진과제 7개를 골자로 한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으며 교권 침해 예방 대책 및 피해 구제 등 교사의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대책들과 함께 학생, 학부모의 상호 존중,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교권 회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교권 침해의 90% 이상이 학생에 의해 발생되었고 원인으로 50.5%는 가정의 인성, 예절교육 부재, 32.3%는 상호 간의 소통과 이해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교권이 바로 서겠습니까? 학생, 학부모, 교사는 교육의 3주체입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사회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교육의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 채 서로의 권리만 강조하며 갈등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참교육운동을 지향했던 정교조 선생님들은 사라지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진보교연단체가 교사도 노동자라고 외치며 업무량 이유로 단임과 보직을 기피하고 정원 확대, 처우 개선만을 요구하며 문제야기, 갈등 유발, 대립 투쟁들로 노동자 권리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보교원단체들과의 사회적 갈등은 교권 침해의 또 다른 원인은 아닐까요? 교권 침해의 피해는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 수혜자이자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긴다면 우리 교육 주체들 간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들의 권리와 함께 스스로 존중받기 위한 역량개발, 미래적 모델 제시 등의 자정적 노력, 책임도 따라야 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교권 회복은 교육 주체 구성원의 협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만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상호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교사는 안심하고 소신껏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서로의 갈등을 줄이고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먼저 배려하고 먼저 희생하는 노력으로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조용! 선생님 오신다. 선생님, 아무쪼록 우리가 많이 멀어 해가 사람 만들어 주이소. 과거 선생님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항상 존중의 대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대책 마련과 교권 확립을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김기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함께 발벗고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스승은 아이들에게 가치관, 도덕적 행동 모델, 자기 존중감 등을 전달하고 아이들은 그 스승을 통해 사회적 규범을 배우고 인격과 태도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교권이 바로 서고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서도 스승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유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김기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홍유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울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탄소 배출 관리 체계 구축과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얼마 전 서면 질문을 통해 관내 기업별 탄소 배출 현황과 관리 체계, 기업 간 탄소 배출 거래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답변은 산업부, 환경부 등 정부 소관 사무로 탄소 배출에 관하여 정부가 직접 관리하며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관리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답변과 함께 어떤 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집행부 답변처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5개 기관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온실가스 정보 시스템을 찾아본 결과 우리 지역 기업들의 탄소 배출 할당량과 실제 배출량 현황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본사의 위치에 따라 대기업 본사가 아닌 타 지역에 있는 계열사들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기업의 계열사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본사가 위치한 지역으로 통합하여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의 탄소 배출량 현황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소한 정부의 공개된 이런 자료라도 제출했어야만 했는데 소극적인 집행부의 대처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또한 국가의 5개 관련 기관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탄소 배출 감소와 관련하여 손을 놓고 있으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가는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총괄적인 관리를 해야 하고 지자체는 지역별 공해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와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 중립 로드맵은 헛구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5폐수 시설 등 23개의 울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의 탄소 배출량 저감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제정한 온실가스 배출 할당 업체는 전국 730여 개로 그중 우리 시를 포함한 지자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전국 7대 특광역시 탄소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들은 탄소 배출권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우리 시는 배출량이 오히려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7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권에 머물 뿐만 아니라 추가 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해 매년 3,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에 앞서 지역 기업들을 선도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우리 시가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해 추가 배출권을 구매한다는 사실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두겸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울산시가 스스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선도적 역할과 2050 탄소 중립 실천에 모범이 되는 울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홍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울산광역시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과 감사계획서 승인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기간 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안수일 의원님 외에 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41회 울산광역시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천미경 의원님, 권순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의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정치락 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치락 의원입니다. 제2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나이를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시험위원 위촉 제외 대상자 확대와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점검위원회 설치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정치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댐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한 수변 공원화 사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성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위원장 홍승우 위원입니다. 어안번호 제320호 댐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한 수변 공원화 사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게시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댐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한 수변 공원화 사업 촉구 결의안. 21세기는 블루 골드인 물의 시대다. 도시화와 환경 오염이 심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의 희소성은 더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안정적인 맑은 물 확보와 물 관리를 위해 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댐은 지난 20세기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위한 수장 개발과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한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용수 공급과 홍수 예방, 전력 생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통한 지역 관광 개발 등 다양한 편익을 제공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댐의 편익은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대암댐 주변 지역인 삼동면 주민들 또한 마찬가지다. 대암댐은 울산공업단지의 확장에 따라 소요되는 공업용수와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1969년 건설되었다. 특히 공업용수로 울산산업 발전의 견인차를 해온 대암댐은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사연댐, 대구댐과는 달리 화재 발생 시 소화용수로까지 사용되고 있다. 울산을 위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암댐 인근 삼동면 주민들은 지난 50년 이상 각종 피해와 개발행위 제한, 사유재산권 규제마저 많은 불편을 감수해왔다. 댐 건설 이후 물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수확량 감소, 호흡기 질환자 급증, 그리고 도수터널 소음과 가수기 때 낙동강 물 악취, 태풍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 등 심각한 피해를 그동안 겪어왔다. 그러나 대암댐 인근 주민들은 이러한 희생과 피해에도 현행 댐 건설 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지원 요건인 댐 면적 200만 제곱미터, 총 저수 용량 2천만 톤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50년 이상 전혀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암댐은 인근 해안댐과 사연댐 그리고 대구댐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이나 도수터널로 유입되는 낙동강 물이 하루 최대 45만 톤으로 이를 합산한 연간 사용 용수량은 1억 8천만 톤에 달한다. 사연댐과 대암댐의 연간 용수량이 3,500여 톤에 감안한다면 대암댐은 그 5배로 울산에서 가장 많은 용수를 생산하는 댐인 셈이다. 반면 울산 회화댐인 경우 울산광역시가 조성한 기금으로 생활 기반 조성, 주민생활 지원 등을 통해 인근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고, 사연댐과 대구댐인 경우 댐 면적과 저수 용량이 지원 요건에 충족되어 주민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울산시의 맑은 물 확보와 다양한 역할을 위해 지난 50년 이상 묵묵히 희생과 불편을 감수해온 대암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제는 많은 혜택과 지원을 하여야만 한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대암댐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한 수변 공원화 사업 등
주민지역 사업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지자체는 대한댐 주변 안개로 인한 각종 피해와 도수터널 소음, 갈수기대 낙동강물 악취, 태풍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 등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즉시 수립하라. 하나,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은 울산 시민의 맑은 물 확보를 위해 각종 규제와 피해를 감수해온 대한댐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둘레길, 보행교,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대한댐 수변 공원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한국수장공사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롯데는 롯데그룹 회장 별장 옆 수장공사 유유지를 활용하여 관광명소 공원화 사업을 재추진하라. 하나, 한국수장공사는 유유지에 옥수수 밀밭단지 조성 및 지역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지역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 하나, 국회는 댐 주변 지역 주민 모두가 형평성 있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댐 저수 면적, 저수 용량뿐만 아니라 연간 사용 용수량을 포함한 지원 요건을 담은 댐 건설 관리법 개정안을 즉시 마련하라. 2023년 9월 1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댐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한 수변 공원화 사업 촉구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성의하고 홍성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권을 상정합니다. 김두겸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김기한 의장님, 이성영 부의장, 그리고 강대길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올여름철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시민들과 늘 함께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민선 8기 취임 후 1년은 투자 유치 최우선 정책 추진과 함께 부자도시 울산을 만들고자 정말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현대자동차, S-오일, 고려아영 등 13조 원 이상의 투자 유치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지역별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에 이어서 울산을 저렴한 전기요금의 최대 수혜를 받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수혜는 기업 유치로 이어져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주에는 2005년 에타를 통과하고도 무산되었던 울산도시철도 1호선이 20여 년 만에 정부의 타당성 재설사를 통과하여 마침내 사업을 추진 확정하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수소 전기 트랩 도입으로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급부상할 것이며 시민에게는 최상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임기 2년차 접어들었습니다. 꽃이 있는 곳에 별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울산의 규제를 철폐하고 제반 여건들을 조성해서 기업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꿈의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는 울산이란 토양에 비료를 주고 미래의 씨앗을 뿌렸다면 이번 추경은 비옥한 토양 위에 울산의 삶을 바꾸는 새바람을 불어넣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모두가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 넘치는 도시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편성한 2023년도 제3회 추경 규모는 2,719억 원입니다. 지금부터 분야별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기업 도시 조성 및 미래 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서 30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에 140, 수소전기 안전인증센터 건립 91억, 조성해양 처리장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에 8억, 지역사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6억,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기획 연구를 위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신기업 정책을 추진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빠르게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5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소와 강도간 도로 개설에 150억 원, 길천산단과 지하마을 간 도로 개설에 15억, 범서 하이패스 IC와 천상 하브램프 도로 확장에 11억, 가덕도 신공항, 울산 종합교통망 기본 구상 용역에 5억 등을 반영해 교통 수요 분산과 함께 교통망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울산 대공원 조성에 30억, 신천공원 조성에 12원, 대양湾공원 조성에 10억, 달동 하나공원 사업 등을 편성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즐거운 문화 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19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용금소 스카이워커 설치에 61억, 울산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에 34억,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에 5억, 권월지구 해안산청역 및 전만대 조성에 5억, 울산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조성에 7억 원, 파크골프 조성 용역에 4억, 국가정원 내 황토길 조성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해 품격 있는 문화 관광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민생안전 등 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서 3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122억,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80, 농민수당 지원에 6억,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청년들을 위한 일상 돌봄 사업에 9억, 인공지능 활용, 노인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에 2억, 청년 전세 보조금, 반환 보조금 지원에 6억 등을 편성해서 약자가 따뜻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하며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이용 사회복지시설 322개소에 냉난방비 1억 원을 편성해서 폭염 및 전기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재해 예방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9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울산 미포공단 산단의 왕촌저루시설의 25억, 청량 129 안전센터 재축의 12억, 소나무 재성충병의 16억, 울산 앞바다 방사능 모니터링에 2천만 원 등을 편성해 시민 안전과 재해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시정 현황 사업으로 시내버스 운송 적자 노선 재정 지원에 2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울산의 모든 지역이 대중교통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SOC 산업 등 지역 마련을 위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97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트램 등 대규모 SOC 산업이 계획됨에 있어서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으로 새 시대 변화에 발맞춰 시민 모두가 울산에서 희망을 찾고 다시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두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시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9월 14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 전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